뼈나 이 혈액을 구성하는 나트륨, 철,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같은 물질들. 통칭하면 탄소가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탄소가 안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이 철이 들어있는 게 혈액. 그래서 우리 철분제를 먹으면 혈액이 많이 만들어서 빈혈이 치료된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칼슘은 뼈나 이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칼슘을 먹어야 뼈와 이가 튼튼해진다라고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칼슘 같은 칼륨 같은 것들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소금 성분이 그래서 꼭 필요한 물질이야.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어디 많이 들어있다? 이런 곳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자, 비타민 아까 얘기했던 키워드, 몸의 구성 성분이 아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비타민은 유일하게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아니다.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타민 꼭 필요하죠.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녀석입니다. 과일이나 채소 속에 들어있다. 아까 물은 우리 몸을 구성을 한다. 제일 많이 구성하죠. 무려 60에서 70%가 물로 가득 차 있다.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기능하냐 키워드는 운반입니다. 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잘 녹이기 때문에 녹여서 피를 통해서 이렇게 운반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물의 가장 큰 우리 몸에서의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땀 같은 걸 흘림으로 해서 체온을 조절하는데도 물이 꼭 필요하죠. 또는 물은 또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 물질이라서 우리 몸이 물로 채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뜨거운 40도짜리 막 온도인 밖에 나가더라도 쉽게 몸이 뜨거워지지 않는 이유가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체온 조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구나.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3부 영양소구나까지 정리하면 영양소에 대한 정리는 끝이 나고요. 여기 비타민 결핍증이라고 있거든. 비타민 결핍증은 쌤이 간단한 영상 하나로 해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무려 쌤이 만든 영상이에요. 쇼츠에 바로 요거예요. 잠깐 보고 올게요. 비타민은 일단 뭐가 있는지부터 나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에피쌤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결핍증을 암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외울 비타민은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런데 B는 B1과 B2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외우지만 오늘은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암기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야, 원각산에 가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피를 쓰고 산에서 굴러 내려오는 시간을 재기 위해 시계를 차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이불을 덮고 뒹구르자. 아이야 A 야맹증. 원각산에 가서 B1 각기병, 투피를 쓰고 B2 피부병, 시계를 차고 C 괴혈병, 이불을 덮고 E 불임증, 뒹구르자 D 부르병. 이 암기법으로 모두 좋은 점수 가져가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끝났어요. 에피쌤입니다. 이게 다야. 정리하면 비타민 결핍증이 있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해. 야맹증이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야맹증. 야맹증이 뭐냐면 밤에 맹인이 되는 증상. 밤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야맹증. 비타민 A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그다음 비타민 B는 B1이 있고 B2가 있는데 B1이 부족하면 원각산이라 기억나. 원각산. 각기병. 그래서 다리가 퉁퉁 붓는 병이 다리가 이만해집니다. 다리가 퉁퉁 붓는 각기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고요. B2가 부족하면 기억나? 아까 되게 징그러운 여자 얼굴 피부병, 2P를 쓰고 해서 피부병에 걸리게 돼요. 2P를 쓰고. C가 부족하면 입에서 피 나는 사진 기억나? 괴혈병. 그래서 입에서 막 피가 나는 괴혈병에 걸리고요. D가 부족하면 아까 사람이 다리 이러는 그림 있죠? 구루병이라 그래서 구루병. 뼈가 굽어지는 병을 구루병이라 그래. 그래서 곱추 있지, 곱추. 막 등이 굽은 사람들 일종의 D가 부족한 구루병입니다. 다리가 이렇게 오다리로 휘거나 또는 이게 꼽추처럼 등이 굽는 것들 다 D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이런 비타민 결핍증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강조하면 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이 영상을 참고해서 암기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양소 검출. 요거 되게 정말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마 이번 시험에서 영양소 검출에서만 못해도 두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요거만 외우면 두세 문제가 맞을 수 있다. 80점 맞을 거, 90점 맞을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쌤이 여러분들한테 자, 내가 시험관에다가 어떤 영양소를 녹여놨어. 여기다 어떤 영양소를 녹였는지 맞춰봐. 하는 거야. 함부로 먹어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맞출 때 쓰는 방법이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야. 여러 가지 반응을 시켜봐서 반응이 일어나면 그 영양소가 들어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 포도당이 들어있다면 베네딕트 반응, 요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리는 반응을 시켜요. 이게 황적색으로 변하면 아, 여기 포도당이 들어있구나라고 알아내는 겁니다. 되게 익숙하지 않은 용액의 이름이 나오죠. 베네딕트 용액. 이런 용액의 이름들 때문에 어렵고요.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암기해야 돼. 그냥 생 암기야. 왜? 실험 결과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좀 어렵잖아. 그래서 암기법을 만든 거예요. 이따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직접 불러주기 좀 민망하면 녹음해 놓은 걸 틀어줄 건데 상황 봐서 틀어줄게요. 이거를 쌤이 안 보고 막 그렸잖아. 썼거든. 이제 머릿속으로는 노래를 막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녹말이라는 게 들어있다면 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청남색으로 바뀌는 걸 통해서 아, 녹말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아내는 거고, 만약에 여기 단백질이 들어있다면 5% 수산화 나트륨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을 합쳐서 뷰렛 용액이라고 불러줍니다. 뷰렛 용액. 뷰렛 용액을 떨어뜨려 주면은 보라색으로 바뀌는 걸 통해서 여기 단백질이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아내는 거야. 만약 여기 지방이 들어있다면 수단3라는 용액을 떨어뜨려서 선홍색으로 바뀌는 걸 통해서 지방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포도당은 베네딕트 반응으로 황적색으로 바뀌면 포도당이 있는 걸 알아내는 거고요.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 저걸 줄여서 아이오딘 반응이라고 해요. 청남색으로 바뀌면 이제 녹말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단백질은 뷰렛 반응을 통해서 보라색으로 바뀌면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지방은 수단3 용액을 이용해서 수단3 반응을 통해서 선홍색으로 바뀌면 지방이 들어있는 겁니다. 역시 직접 부르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들어볼게요. 포도당은 베네딕트 황적색,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 여기서 청남색, 단백질은 뷰렛 반응 보라색, 지방은 수단3 선홍색. 잘하네요. 네. 음이 이탈이 없죠? 이거야.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 청남색. 이게 중요하죠? 지방은 수단3 선홍색. 이거 한 10번만 들으면 외워집니다. 아, 줬었나? 예전에 줬었나? 아, 선행 수업할 때 받았구나.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서 이번 시험에서 아마 빛을 발할 겁니다. 꼭 암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꼭 암기해야 돼요. 쌤이 시험 보기 직전에 좀 더 나눠줄 건데 미리 좀 외워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송알송알 쌀이 은굿을 그 노래죠. 거기 맞춰서 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쌤이 만든 건 아니고 쌤이 따라서 전수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면 무려 3번까지가 끝난 거야. 끝난 겁니다. 됐어요. 이제 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소화입니다. 자, 소화. 자, 소화는 먼저 용어를 좀 볼 텐데, 소화가 뭐냐면, 잘 들어. 소화가 뭐냐면 작을 소자에 될 화자입니다. 작게 만드는 것, 작게 되는 걸 의미해요. 우리 몸을 좀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 있거든. 여기가 입이고요. 여기는 그죠? 항문입니다. 항문. 떡 싸는 거, 그지? 항문이에요. 음식물을 먹으면 이따만한 음식물을 먹잖아. 이거 이대로 그냥 가면은 몸 안에 뭐가 안 된다?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내려가는 동안에 작게 잘라주는 거야. 작게 잘라줍니다. 한 번에 다 안 잘라져.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작게 잘라야지만 뭐 할 수 있다. 몸 안으로 흡수할 수 있다. 어디로? 몸 안입니다. 몸 안으로 흡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소화는 왜 시키냐? 소화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답이 뭐겠어? 소화는 왜 시키는 거야?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흡수가 안 돼. 너무 커다란 덩어리는 몸 안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뜻이야. 흡수가 일어나는 것은 소장이거든, 소장.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려가는 동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 소화가 일어나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소화는 그래서 크기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거야. 왜 분해합니까? 힘들게. 그래야 흡수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흡수해서 이용하려면 작게 분해해야 돼. 이게 소화의 필요성이야. 왜 소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가 소화시키냐? 입에서 막 자르죠. 막 이빨로 자르고 꿀꺽 삼키고 섞고 이런 소화를 기계적인 소화라 그래요. 기계적인 소화는 모든 부분에서 다 일어납니다. 꿀꺽 삼키고 넘기고 하는 모든 과정은 다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소화 과정에서 정리하는 건 기계적인 소화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화학물질, 침, 아밀레이스 이런 거에 의해서 더 잘게 쪼개지는 화학적 소화를 지금부터 정리할 거야. 화학적으로 일어나는 소화만 정리를 할 겁니다. 그 화학적 소화를 담당하는 걸 뭐라고 불러준다? 소화효소라고 불러주는 거야. 소화효소. 소화효소에 의해서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는 거지. 들어봤을 거야. 아밀레이스, 그죠? 아밀레이스, 펩신, 트립신 뭐 이런 것들. 특히 아밀레이스는 한번 들어봤죠. 아밀레이스. 옛날 용어로는 아밀라제. 침 튀기지 마. 아밀라제. 이런 침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이름이 아밀라제. 이름이 좀 바뀌어서 아밀레이스라고 해요. 영어 단어는 똑같은데 읽는 방법만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물이 여기를 지나가는 동안 소화가 일어나죠.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를 소화계라고 불러줍니다.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자 이런 것들이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소화계라고 하고, 실제 음식물이 지나가는 건 다시 정정할게요. 소화관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이 지나가는 곳은 소화관이라고 하고, 소화관을 통해서 음식물이 지나가는 동안 소화를 담당하는 어떤 기관들이 소화를 도와주겠죠? 소화를 도와주는 모든 기관들을 소화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각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입하고 위까지만 먼저 소화를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가 1번이 입입니다. 가운데에 위 정리할게요. 자, 입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거야. 자, 입에서는 어떤 소화액이 나오니? 라고 정리할 거고, 그 안에는 어떤 소화 효소가 들어있니? 라고 정리할 거고, 그 안에서는 어떤 과정이 일어나니?를 정리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먹은 음식물은 뭘 먹었냐면요. 밥하고 고기하고 기름을 먹었어요. 다시 말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먹은 거야. 그죠? 다 먹은 거야. 첫 번째, 입에서는 어떤 것만 소화가 되냐면 탄수화물만 분해가 돼요. 탄수화물만. 누구에 의해서? 소화효소는 아밀레이스입니다. 아밀레이스가 들어있는 액체가 소화액이야. 방금 말했던 침 속에 소화효소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서 그 아밀레이스가 탄수화물을 분해한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탄수화물이 뭐까지 분해한다? 탄수화물을 어디까지? 탄수화물을 몇 당까지 분해한다가 특징이야. 몇 당.
탄수화물을 뭉텅뭉텅 자른 걸 녹말이라고 해요. 탄수화물을 뭉텅뭉텅 자른 걸 녹말. 그러니까 이빨로 탄수화물을 뭉텅뭉텅 잘라서 녹말까지 만들고, 녹말을 아밀레이스가 이렇게 화학적 소화를 일으켜서 엿당으로까지 만난 거예요. 엿당. 자, 상상해볼게. 봐봐. 우리가 밥을 먹었어. 처음에 밥 먹자마자 단맛이 나진 않아. 한번 실험해봐. 입에 넣고서 한 100번 정도만 씹어요. 엄마가 뭐하니? 그러면 실험 중이야. 그러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침에 의해서 그 탄수화물이 뭐까지 변한다? 엿당까지 변해요. 그러면 단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었고 오랫동안 씹으면 단맛이 나기 시작해. 엿당이 그 유명한 엿을 만드는 재료야. 엿을 만든, 엿이 되게 달잖아. 엿을 뭐 갖다 만드는 거야? 탄수화물 갖다 만드는 거야. 이걸 이제 아밀레이스를 이용해서 엿당까지 분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엿당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엿을 만들고 조총을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통적인, 우리 엿은 전통 음식이잖아. 우리 전통 음식인 이유가 곡물, 이런 곡물로부터 엿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입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요것만 기억해 주십니다. 입은 소화효소인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어서 녹말을 엿당까지 분해한다. 이로 잘게 부수고 침과 골고루 섞는 거. 이걸 두 번째는 기계적 소화를 의미하는 거고, 첫 번째가 이제 화학적 소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것다. 엿당 때문이다라고 지금 플러스 강의 4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위에서는 일단 기억해봐. 위에서 나오는 액체를 뭐라고 할까? 위에서 나오는 액체. 되게 쉬워요. 위에서 나오는 액체니까 위액입니다. 위액이야, 위액. 위액 속에는 어떤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나와. 펩신. 펩신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단백질을 중간 단계 단백질까지 분해를 해요. 중간 단계 단백질까지 분해합니다. 책에서는 그냥 단백질을 분해한다까지만 써 있는데 완벽하게 분해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뭉텅뭉텅 화학적으로 뭉텅뭉텅 잘라서 중간 단계까지만 잘라 넣는 거야. 그게 이제 위에서 일어난 일이야. 자, 위에서는 이런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을 분해한다까지 적혀져 있는데 이 위액 속에는 펩신만 들어있는 건 아니야. 위에는 굉장히 강력한 염산 HCl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왜 위험하게 위액 속에 염산을 넣어놨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는 바로 살균이야, 살균. 우리 음식물을 먹을 때 깨끗한 음식물을 먹을까? 아니야, 무조건 균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기 중에도 무조건 균이 있어. 당연히 음식물을 먹을 때도 살짝 균이 들어있겠죠. 굉장히 많은 균이 들어있는 걸 먹으면 식중독이 걸리겠지만 조금의 균들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건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 전체 시간이 몇 시간 걸리냐면 한 6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음식물을 따뜻한 상온에 6시간 동안 방치해봐, 음식물을. 어떻게 되는지 아나요? 상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몸의 온도가 36.5도잖아. 무려 36.5도의 온도로 음식물이 6시간 동안 지나간다. 상할까, 안 상할까? 그냥 두면 상합니다. 상한 음식을 소화시켜서 흡수해봤자 뭐예요? 몸만 망가지겠죠. 그래서 상하는 이유를 분석해봤더니 음식물이 왜 상하냐면 세균 때문이야. 그래서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기 전에 위에서 뭐 하는 거야? 균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뭘 이용해서? 염산을 이용해서 균을 다 죽이는 거야. 그러면 6시간 동안 소화를 쭉 하더라도 절대 음식물이 상하지 않습니다. 소화 다 하고 흡수 다 한 다음에 이용할 때까지 음식물의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는 거지. 그런 의미로 염산이 들어있구나. 책에 나와 있어요. 세균을 제거하는 살균 작용을 하는 게 바로 강한 산성을 띠는 염산의 역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과 동시에 살균을 하는 역할도 위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소화 효소들이 음식물과 잘 섞일수록 소화가 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음식물을 먹을 때 이빨로 잘게 쪼개주면은 훨씬 더 많은 소화액들이 음식물에 골고루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소화도 더 잘 되고 음식물도 잘 분해되고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빨리 먹지 말고 천천히 씹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는 게 5번에 플러스 가기 5번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소화액들이 골고루 묻혀져야 하기 때문에 좀 잘게 잘라서 넘겨주어야 소화에 더 도움이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다 됐고요. 넘기면 문제 있죠? 문제 좀 풀어볼게요. 그리고 잠깐 쉴게요. 여기까지가 개괄적인 소화 과정입니다.